당신은 지금 돈이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창의력이라도 있으신가요? 없다고요? 그럼 인맥은요? 배경은요? 그것도 없다고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왜냐고요? 바로 당신과 같은 조건에서 시작해 전 세계 3만 5천 개 매장을 가진 스타벅스를 만든 한 남자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워드 슐츠. 가난한 트럭 운전사의 아들로 태어나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아본 적 없던 그가 도대체 어떻게 커피 하나로 전 세계를 사로잡았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공의 조건은 배경도 돈도 아이디어도 아니다. 절실함 그리고 멈추지 않는 추진력이다. 가난은 배움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었다. 하워드의 유년기는 말 그대로 생존이었습니다. 그는 뉴욕 브루클린의 임대 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집안의 모든 가전은 낡았고 수도는 녹물이 흘렀고 부엌은 늘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죠. 아버지는 전쟁을 다녀온 트럭 운전사. 그는 육체적으로는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어딘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감정 속에 그는 쉽게 화를 냈고 그 분노는 가족에게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일하다가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보험 하나 없던 집안은 그 사고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가장이 일하지 못하자 가정은 경제적으로 붕괴되었고 그 충격은 아이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3가지 일을 뛰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엔 병원에서 청소를 하며 밤에는 노인을 돌보며 잠을 쪼개야 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하워드는 12살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신문 배달, 구멍가게 심부름, 카페 설거지. 그는 어린 시절을 온전히 노동으로 배웠습니다. 그에게 배움이란 교과서가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가난은 모자람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다. 가난하다는 것은 단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회로부터 자격 미달 딱지를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18살 어느 날 하워드는 데이트 신청을 받아 한 여자아이의 집으로 그녀를 데리러 갑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녀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디 사니? 브루클린입니다. 임대 아파트냐? 그 질문 하나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내 딸과 어울릴 자격이 없다. 하워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 그 침묵, 그 싸늘한 분위기가 가슴속에 시멘트처럼 남았습니다. 그는 그날 다짐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수치의 대를 끊겠다. 내 아이는 절대 이런 눈빛을 보게 하지 않겠다. 이 경험이 바로 그의 원동력이 됩니다. 첫 성공, 그리고 커피와의 운명적 만남. 대학 졸업 후 그는 생활용품 회사에 입사해 세일즈맨으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기계, 커피 머신, 주방용품을 팔며 실적을 쌓았고 30대 초반에 부서장이 되며 안정적인 삶을 얻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애틀의 작은 커피숍에 고급 커피 머신 필터를 납품하러 갑니다. 그곳이 바로 스타벅스. 당시엔 단 4개 매장만 운영하던 소규모 로스터리였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말합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커피 향이 나를 감쌌고 사람들의 대화, 직원들의 눈빛, 나무로 된 가구의 따뜻함. 그게 내 뼛속에 박혔습니다. 그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카페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다. 그날 이후 그는 연봉을 포기하고 스타벅스의 마케팅 디렉터로 입사합니다. 밀라노 커피의 신세계를 만나다. 스타벅스 입사 1년 후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로 출장을 떠납니다. 거기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커피 문화를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바에 서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떠납니다. 직원은 고객의 이름을 부르고 대화가 오가며 모두가 미소를 지은 채 커피를 마십니다. 그건 단지 음료 소비가 아니라 경험 소비였습니다. 하워드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다. 우리는 커피를 통해 관계를 판다. 그는 귀국 후 스타벅스 창업자들에게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바를 도입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창업자들은 반대합니다. 우리는 로스팅 전문 기업이다. 커피숍은 위험해. 결국 하워드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스타벅스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매장을 열기로 결심하죠. 242번의 거절, 그리고 한 번의 기회. 하워드는 1조르날레이라는 에스프레소 바를 열기 위해 자본금 4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자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1명, 10명, 100명, 그리고 200명. 총 242명에게 제안서를 보내고 200번 넘게 거절당합니다. 당신은 성공할 인물처럼 안 보여요. 커피숍으로 뭐래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겐 어릴 적 경험이 있었죠. 사람들이 날 무시할수록 나는 더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투자금을 모으고 자신의 커피 매장을 열게 됩니다. 스타벅스를 훔치려 한 자, 지켜낸 자.
2년 후 스타벅스 창업자들이 연락해 옵니다. 우리가 스타벅스를 매각하려 해. 관심 있어? 하지만 문제는 금액이었습니다. 약 400만 달러, 그에겐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가 절박하게 다시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을 때 한 거물이 스타벅스를 사겠다고 나섭니다. 그는 바로 예전에 하워드를 차갑게 거절했던 그 투자자였습니다. 하워드는 분노합니다. 내가 만든 기회를 남이 빼앗아 간다고? 이때 한 사람이 그를 도와줍니다. 빌 게이츠의 아버지 빌 게이츠 시니어. 그는 하워드를 데리고 문제의 투자자를 직접 만나 계약을 중지시키고 말합니다. 스타벅스는 하워드 슐츠의 것입니다. 당신은 빠지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워드는 스타벅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스타벅스를 넘어 문화가 되다. 하워드는 스타벅스를 인수한 후 그가 꿈꾸던 이탈리아식 커피 문화를 접목합니다. 카운터에서 이름을 부르고 고객은 카페를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공간으로 인식하게 되며 커피 경험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그가 스타벅스를 인수한 지 단 4년 후 매장 수는 140개, 1992년 상장하면서 기업 가치는 3천억 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 80개국 이상 3만 5천 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글로벌 커피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하워드는 말합니다. 가난과 치욕의 기억이 내 성공을 이끈 가장 큰 에너지였다. 그는 천재도 아니었고 창의적인 혁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존재하는 가게에 존재하는 문화를 더하고 존재하지 않는 의지를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게 없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그 공백은 곧 에너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의 스타벅스를 만들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